자, KBS 임시정부 집회 및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광복이 되고 선진국으로 발전했지만 KBS는 아직도 식민지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노총과 운동권 진영에 장악된 식민지입니다. 새 KBS 공투위는 이 KBS가 이 지긋지긋한 정치권의 앞잡이들로부터 독립하는 그날까지 여기서 KBS 임시정부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KBS가 특정 정치 세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진정으로 KBS를 수복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자, 임시정부 집회 및 라이브 방송 10회. 오늘은 손성호 새 KBS 공투위 부위원장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손 위원장님. 예. 자, 지난주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그 노사협의회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거기 참석했다는 거로 들었는데 네, 노축이 그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그 현장 분위기 좀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이건 개인적인 제 소견입니다. 이게 노동조합 소견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소견인데 정말 비겁함의 끝을 봤습니다. 누가 비겁한 건가요? KBS의 수장이라는 김희철 사장의 비겁함의 끝을 봤습니다. 아, 네네.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최근만 해도 우리 6월달 우리 직원들에게 호소문도 보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호소문에 뭐라고 했냐 하면 이 고용 안정은 확실히 지켜주겠다. 우리 직원들한테. 그게 이제 6월 19일에 네. 사장 서신 KBS 구성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희철 사장이 회사 입장을 해서 올렸죠.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리징수가 이루어지면 당장 회사가 구조조정에 착수하거나 임금을 삭감할까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사는 분리징수 강행에 대비한 재무적 대비를 하고 있으며 당장, 여기서 당장이란 말이 그때부터 네.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당장 고용과 임금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 그 약속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네네. 그 자리에서 어떤 변명이라고 해야 핑계를 대냐면 이 사회를 2번이나 갔는데 이게 좀 법적 무리가 있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합의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협의가 뭡니까? 제가 그 말을 딱 했습니다. 손마디가 했습니다. 협의는 오늘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면 그건 협의다. 그놓고 사측이 하고 싶은데 다 할 수 있다. 이게 정말 고용 안정 협약이냐? 반대한다. 이거는 합의를 가야 된다. 굉장히 말싸웠는데 우리 김희철 사장은 역시나 책임을 지지 않고 한 발 물러나며 다른 그 사측 위원들이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 손 부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우리 KBS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그때 그 합의했던 그 내용 말고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그 내용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일단은 그날 지난주에 합의된 내용은 사실은 뭐 깡통이잖아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거죠. 완전 그 아무 깡통보다 더 못한 종이야 쪽깔이죠, 그냥. 네네. 종이죠. 깡통은 그나마 재활용해서 뭐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문제에서는 정말로 KBS 우리 사측 위원들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날 정말 우리 직원들에게 합의를 해주고 그 모든 책임을 그 자리에서 지고 총사퇴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 사측 위원들이. 그러니까 사측 위원들이 뭐 사장이 사퇴를 하든 아니면 나중에 자기가 깜빵 갈 걸 각오하고 뭐 의미 있는 걸 뭘 만들어내든 아니 직원들한테 최소한 이런 식의 그 달콤한 소리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김희철 사장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경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사장의 누릴 거 특혜만 누리신 것 같고 왜 책임을 안 지냐고 보냈더니 무서운 것 같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면 네. 나중에 자연인이 되었을 때 뭔가 따라올까봐. 하지만 우리 후배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KBS 리더십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뒤통수 시게 맞은 겁니다. 그 협의 하나 가지고 말입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고용안정협약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일부는 예를 들어서 뭐 법무노조도 그랬죠. 민노총노조가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 유튜브 하면서 우리가 무슨 고용안정협약을 방해했다느니 그따위 소리를 했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정말 저런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얼마든지 직원의 고용을 그래도 뭐 고용 안정이 조금 약화되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라. 이걸 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 조금이라도 그 직원들의 고용 안정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을 뭔가를 찾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보기에 이 고용 안정 협약을 정말 자기가 생각나서 던진 말인데 그 말을 지키려고 보니 책임은 져야겠고 책임은 지기 싫고 그래서 꼼수를 쓴 것 같습니다. 우리 한근규 이사님 지나가셨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희철 사장이 기껏해야 지금까지 한 일은 정말 나중에 정말 부도가 나는 공수표만 연락에 날린 거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직원들의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직원의 고용이 안정되려면 이런 종이 쪼가리 써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게요? 그 이전에 회사를 경쟁력 있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회사가 재무적으로 튼튼한 상황이 발생하도록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직적인 어떤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양승동 사장, 김희철 사장 5년 동안 한 짓이 뭡니까 도대체? 그런 모든 것을 다 거스르면서 오로지 민노총 출신 간부들이 지들끼리 처먹고 헤쳐먹고 하는 그런 짓만 하느라고 5년을 허송세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요? 아니 정말 이 부분에서 정말 한탄할 노릇이 있어요. 정말 왜 그러냐면 민노총 간부 출신 3대 세서 그거는 너무 많은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좀 실질적인 얘기 해볼게요. 우리 영구동 보셨죠? 영구동에 지금 그거 부시고 지을 때 누가 제일 반대했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다는 등 그딴 소리 한 사람들 있죠? 그 말을 했던 김땡땡 씨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네. 지금 저기 신사옥지는 그런 데가 있죠? 단장입니다. 단장. 그래서 네네.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로 이분이 그 발령을 받고 그 자리에 가서 오늘까지 무엇을 했는지 업무 분장 이거 내놔봐야 됩니다. 가서 건물 하나 지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거기 가면 리베이트 받아가서 부자 된다 그런 후배들을 그렇게 코비스상에 글을 깠습니다. 이 얘기는 좀 더 재밌는 얘기인데. 진짜 그때는 그 얘기를 하면 정말 아무리 이게 정치적인 욕망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같은 직장 동료들의 인격을 그렇게 무참하게 말살하고 정말 이 같은 동료들을 거의 범죄자로 만드는 그런 발언이잖아요, 그게요. 범죄가 의심된다. 타당한 의심이 된다. 그리고 그게 댓글 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댓글 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본부장 됐죠? 그 본부장이 저랑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네네. 같은 조에서도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들 요즘 근무를 6개월 하면 저걸 쓰죠. 내가 근무를 어떻게 했다. 그 근무 평가를 받습니다. 직급자에게. 딱 6자 씁니다. 뭐라 씁니다 아십니까? 뭐라 썼습니까? 현업일치 참조. 내가 한 일을 네. 6개월 동안 써야 되잖아요. 성과 평가에 넣을 때 다 우리 KBS 공동의 얘기를 다 아실 겁니다. 네. 우리가 2월하고 7월, 8월에 상향 평가를 하는 것처럼 네네네. 업무를 뭘 했냐고 물어보는 질문 안에 현업일치 참조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그 교대 근무는 이게 현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무를 들어가면 오늘 어떤 일을 했다 현업일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게 매일매일 업데이트돼서 팀장이 결제하고 하는데 내가 한 일을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네가 내 걸 찾아봐라 라고 말했던 그렇게 이 시스템을 부정했던 사람이 본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네네네. 김용모 씨 그분이 네네네. 업무일지에 그렇게 썼다는 거죠? 자기 업무를. 업무일지에는 그러니까, 어느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과 예, 그렇죠. 개인 평가할 때 네, 맞습니다. 자기가 한 업무가 뭐가 있었냐를 기술하라는 행위에 네, 맞습니다. 현업일지 보아라 네가 알아서 봐. 네. 이따 식이었다는 거죠. 현업일치 참조 딱 6자. 거의 베테랑으로 살았던 인간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해도 본부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보시는 우리 직원들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이게 말이 사실 됩니까? 그 김용모 씨 그분 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KBS를 이 모양 이 꼴로 말아먹은 그 민노총 출신 간부라는 인간들의 한 95% 정도가 다
거의 다 사실은 제가 보기엔 밥벌어지들입니다, 진짜. 그리고 이거는 사실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처음 그분과 코비스에 또 댓글 달고 감사실에 계셨다가 경영 본부장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성함은 기억이 잘 안 아이고, 나는데 뭐 외자 아닌가요, 혹시요? 박시였나? 아, 네, 네. 이름이 외자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박신지 아닌지 아, 그분은 나중에 했고. 첫 번째. 그렇죠, 그렇죠. 첫 그분 번째인데 박씨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분 제가 같이 일한 적 있어요. 네. 네. 아니 근데 그분을 어디서 만났냐면 첫날 출근하는 날 여기 우리 여의도 공원에서 같이 걸어가게 됐습니다. 3명이서. 그래서 네. 내가 이런 말 합니다. 그때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유 뭐 저기 본부장은 열심히 뭐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그 김땡땡 본부장이 아우 난 계약직인데 뭘 내가 그래 뭐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그런데 아, 네네. 옆에 있던 경영 본부장이 뭐라고 말했냐가 이 멘트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야 우리 계약직이냐? 아, 이게 경영 본부장의 그 임시직이라는 것도 몰라요, 자기들이요? 예, 그렇게, 아니, 그 멘트를 했어요. 우리가 세 명이서 그러면서 그 분이 그 기술 본부장한테 물어보고 내가 옆에서 뻥 쪄가지고. 아니, 사실은 뭐 그분들까지 갈 필요도 없이 솔직히 최근 그러니까 그 2018년에 김희철 씨가 이제 보도본부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그 한 10년 동안 회사 사람들이 김희철 씨를 어디서 제일 많이 봤냐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정답. 뭡니까? 체육관. 탁구장. 체육관 탁구장. 그러니까 탁구 제일 열심히 쳤다. 사실은 김희철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말하는 그 기억이 그거예요, 사실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말씀드리면 사장이나 본부장이 가려면 근무 시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탁구 열심히 치시고. 아니, 그러니까 김희철 씨는 사실은 회사 나와서 체육관에 있었다는 건 근무 시간에 있을 확률이 많이 있었는데, 그건 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거 봐야 되는데 근무 시간에도 탁구 치는 거를 물론 뭐 저기 근무 시간이 뭐 저기 9 to 6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집단은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뭐냐? 그 정필모라는 인간, 예, 여기서 부사장까지 해먹다가 사표 내고 30 며칠 만에 정권의 뺏진 않았죠, 뺏진. 저기죠 민주당의 품으로 들어왔던 정필모라는 인간, 그 인간은 주간대학원을 다녀서 박사를 땄는데 그 동안에 뭐 수업에 가겠다느니 이렇게 하면서 뭐 휴가를 썼다라든지 외출 이런 게 전혀 없다면서요. 별로 없다고 나왔잖아요. 예, 예. 그때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요? 아니 그렇게 해야 뭐 사장, 부사장, 본부장을 하는 게 우리 KBS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의 꼴로 회사가 망가졌습니까? 망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헤쳐먹고 망가뜨려도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집단에나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런 사람들 좋았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렇죠. 거기에 뭐 양분을 대는 아무 생각 없이 양분을 댄다고 근데 표현해요. 사실은 그 결과로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까지 뭐 나왔는데, 뭐 제가 공정하게 얘기하자면 수신료 분리징수가 뭐 김희철 양승동의 모두 책임이 져야 된다 뭐 이런 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권의 여러 가지 정책도 작용을 한 거겠죠. 그런데 그런 수신료 분리징수까지 갈 때 과연 김희철 양승동 체제가 전혀 책임이 없었느냐, 그리고 그들의 책임이 적겠느냐,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신료 분리징수 위기까지 왔고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어제 뭐 지난 주말 금요일부터 공유된 내용이에요. 자, 수신료 관련해 가지고 자, 사내 분과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양사, 여기서 양사라는 건 KBS하고 한국전력인 것 같습니다. 자, 양사 부사장 참석 회의 분위기 해가지고 KBS의 부사장과 한국전력의 부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앞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회의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전에서 아파트 단지별 부가가 아니라 가구별 분리 고지에 대한 최후안을 제시했다. KBS가 해결 방법을 만들어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자, 이런 걸 보면은 사실상 한국전력이 계약 해지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협국이 알아본 결과, 대협력국이
자, 산업부와 방통위에서 이 같은 분리고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전에서도 물러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한국전력에서 KBS에 오늘까지 회신을 요구했는데 한전과 계약이 해지되고 협조가 없을 경우에 수신료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게 특히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아파트가 전체 수신료 납부 가구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고, 네. 또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징수가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잘 되고 안 되고가 수신료 징수에 있어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수신료 7천억 원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수신료 징수 시스템이 없고 징수 업무를 담당할 직원도 없다. 뭐 아주 없진 않지만 네, 수신료에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그 수신료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직접 징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신료 자원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이 누락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예, 그런 정도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면은 누군가 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정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한국전력은 240개 지사에서 25,000명이 전기료 징수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전에 수신료 징수가 전기료에 통합 징수되는 상황에서는 한전의 이 전기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수신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 안에 전기료 안에 포함되기 네. 때문에. 자, 이런 위기, 진짜 KBS의 미중유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 손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서 정말로 경영진이 책임이 없느냐? 저는 사실 외부 요인도 충분히 있었지만 우리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경고했고 알려들었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갈 것이다. 지금 어떤 이상한 소문도 있어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뭐 그랬다. 정말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니 제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라고 했다고요? 제가 그게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그렇게 힘이 센 놈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 힘이라도 한번 세봤으면 좋겠다. 근데 네네. 정말로 이건 뭐냐면 우리가 늑대가 나타난다고 경고한 사람한테 늑대를 데려갔다고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럼 경고를 한 사람한테 경고를 했으면 우리 어떻게 했으면 천막을 치고 뭐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그리고 그러고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노조 위원장 출신들 3대 세습을 거기에 놓고 방송이 공정하지 않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 외눈망이 방송이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철저하게 민노총과 운동권의 관점으로 모든 이슈를 해석하고 그런 거를 뉴스와 시사 보도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에 녹여가지고 KBS를 운동권과 좌파의 방송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파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신 국민들이, 그런 국민들이 50%가 되는데 그런 국민들이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KBS의 시청료, 수신료 내는 거를 마치 강도에게 돈 뺏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국민들이 없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여러 언론과 여러 정부기관을 통해서 내가 왜 KBS에 이렇게 강제로 돈을 빼앗겨야 되냐 이런 식의 의사를 계속 표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실에서도 관련된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여론조사도 시행하고, 그러면서 그 여론조사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의견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대통령실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조사 했을 때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경영진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회의 때 가만히 엎드려 있어라. 이거를 괜히 하면 더 긁어 부스럼이 되니 대응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 그게 뭐가 세월호의 선장의 멘트와 뭐가 다릅니까? 정확하게 대응했어요. 자기는 KBS 사장은 사내에서 정치하는 게 아니고 대회로 나가서 이게 아니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자리입니다. 아니, 그리고 기도 안 찬 게 그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조사를 했던 게 3월 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4월 9일인가? 그때까지 아마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제안을 권고한 일이 6월 7일인가 6월 6일인가입니다. 아마 6월 7일인가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이미 3월 달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수신료 제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가겠다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환경에 맞게 공영방송 체제를 어떻게 바꿔보겠다라든지 혁신하겠다라든지 개성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김희철과 그 일당들이 한 일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디지털 환경에 맞게 KBS가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KBS의 어떤 공정성은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가?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잘한 게 있으면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KBS의 존재 가치를 설득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3월달 이후로 김희철과 그 일당들이 한 일이 도대체 뭔가요? 6층에서 가만히 시간만 보냈죠. 허송세월 보냈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대통령실이라도 찾아가든지 국무총리를 만난다든지 어디 쫓아가서 국민의힘의 의원이라도 만난다든지 아니 심지어 민주당이라도 쫓아가서 이런저런 거를 설득하고 뭔가를 이런 KBS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KBS의 어떤 그 존재 가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설득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사람들에게 KBS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노력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진짜 들어본 적이 없고 정말로 KBS 사장이고 CEO고 책임자라면 제 한 목숨 바쳐서 KBS 살 수 있다면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거기 찾아가서 안 만나준다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만나줄 때까지 기다리고 설득될 때까지 표현하고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야, 안 만나준대. 나 돌아올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했습니다. 책임 안 질 거면 내려오라고. 내려왔다면 뭐 과정이겠지만 낫다면 이런 끝까지 안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작에 내려왔다면. 그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그 법령 개정안을 권고했을 때 KBS 경영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경영진은 국민제안 권고안에 대해 사직생의 각오로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직생이 뭐예요 도대체? 그냥 계속 산다는 뜻인가요, 이 사직생이? 아니 정말 죽을 듯이 한번 한 적이 있나요? 단 1분이라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번 가서 싸워본 적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기도 안 차는 게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권고안의 내용은 우리가 검토하고 준비해왔던 예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자, 예상 범위 내에 있대요. 그럼 예상 범위 내에 있으면은 적어도 그럼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가 그렇죠. 돼 있어야죠. 준비가 된 게 뭐가 있어요? 그동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만 악화시켰고 지금 달려오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기름만 부었죠. 자, 이제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된 만큼 공사도 적극적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내일 6월 8일 오전 사장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사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전사적인 대응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사장이 직접 총괄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하고 세게 도박을 하자고 한판 했었죠. 블러핑을 제대로 쳤죠. 그리고 테러까지 완전히 꽁꽁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또 진짜 황당해요. 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단합된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넘어서 이처럼 어려운 국면에 편승하여 KBS의 브랜드 가치와 공영성을 훼손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니 이런 때 단합된 목소리를 내재. 아니 이 김희철 씨가 과거 어떤 얘기한 사람인지 아세요? 아,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같은 동료예요. 같이 보도본부에서 일하는 다른 기자들한테 네. 적폐, 부역자,
공범자, 니네들이 새로운 KBS에 너네들의 미래가 있겠느냐 협박질하던 사람이에요. 이 갈라치기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네요. 그런 사람이 지금 지가 이렇게 다 망쳐놔가지고 회사 이 모양 이 꼴 만들어 놓고선 이제 와서 단합된 목소리 운운하는 거는 도대체 이게 인간의 거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요? 부끄러움을 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정말 저는 그 며칠 전에 거기서 느꼈지만 참 이분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았을까. 만약에 정말로 우리 뭐 호소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KBS 우리 후배 기수들 그래 본인을 안 따르는 후배도 있지만 본인을 그렇게 따르는 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 노조에 계시는 우리 후배도 있고 여러 후배들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그래 내가 뭐 법적 책임 질 테니까 내 모든 거 한번 걸어줄게 이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자, 김희철 사장이 아까 소개해드린 6월 19일에 자, 고용과 임금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했던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조차도 완전히 쫄아가지고 네. 이사회가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쫄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깡통도 아닌 종이 쪼가리 하나밖에 안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발생했는데 그딸 소리를 하면서 또 그날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 여기 들어보시죠. 네. 대안도 없이 경영진 사퇴만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라도 사장 퇴진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막아낼 수 있는 확실한 묘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 극심한 내부 분열을 획책하며 외부 세력까지 끌어들인 화환과 고성 야유로 직원들의 성실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당장 멈춰주십시오. 이는 KBS인들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절망감만을 부추길 뿐입니다. 자, 수신료 분리징수를 막아낼 수 있는 확실한 묘수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요 이따위로 다 망쳐놓고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만 수신료 분리징수를 막아내기 위한 첫걸음이 뭡니까?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죠. 김희철이 나가는 거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책임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고 우리 KBS 구성원에게 사과하고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에게 돌던지 마라. 이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KBS인들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절망감을 부추긴 게 누군가요? 김희철 사장. 김희철과 그 일당입니다. 지금 이 상태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개판 쳐놓고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도대체?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이게 정말 수습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놓칠 수 없습니다. 빨리 정리를 하고 제대로 된 KBS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자, 김희철 양승동 체제에 뭐 이 수신료를 망친 어떤 불공정 편파 방송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그거 외에도 KBS를 망친 좀먹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황당한 일처리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어떤 비리나 비위 같은 게 개입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의심이 드는 일들도 사실 적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즘 자, 손 위원장님이 사실은 그동안 있었던 KBS에 있었던 여러 가지 도저히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있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오늘 몇 가지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한번 몇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KB 노동조합은 KB 노동조합의 그 복지와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KB 노동조합 와서 뭐가 문제가 됐는지 지금 최근에 장학회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어요. 뭐냐면 장학회. 네. 그 이제 파산 지경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왜 파산? 일단 장학회 관련해서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장학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러니까 돈을 빨리 빼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은행에서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이건 거의 장학회 런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뭐 그 지금에 퇴직하고 지급했던 것을 3개월 유예하면 앞으로 몇 년 후까지 유예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땜빵을 치고 오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장학회 이 문제 관련해서는 과거에
민노총 본부 노조에서 그 KBS 노조가 이걸 관리할 때 네. 장학회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주장을 했다가 아닌 거로 드러난 그런 사례도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걸 저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몰랐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었어요. 네네. 그 최근에 뭔 일이 있었냐 하면 본부 노조에서 그 장학회 관련 가지고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요거 네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장학회 명예훼손 사건의 언론노조 유죄 판결에 붙여라는 제목인데 판결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언론노조는 KBS 노동조합 횡령후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라. 전국 언론노조 이경호, 송명호는 공동하여 KBS 노동조합에 500만 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라. KBS 노조의 명예훼손을 인정한 거죠. 아니 그 보통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네. 이게 그 벌금이랄까요? 아니면 이게 손해배상 금액이 네. 이렇게 크지 않은데 보통 한 100만 원 뭐 이렇게 때리지 않나요? 많아봐야 200만 원. 그렇죠, 그렇죠. 이게 500만 원이면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 판결 해석이 있는데 이걸 네, 저희들이 네. 그래서 KB 노동조합 사무실에 올려놓으려고 해요. 코비스. 네, 이걸 네, 일일이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면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죠? 이 판결이요? 최종 판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아, 네네. 최근에 이 판결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저희들이 2022년 3월 28일 날 작년이죠. 그 소송 비용 정산까지 그걸 시행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나 지금 이게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저희들이 많이 사 먹는 커피숍 보이시죠? 뒤쪽에? 네네네. 이게 박이추. 이 박이추도 장학회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박이추의 모든 수익은 장학회 기금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네네. 박이추에 설치한 금액 나간 돈이 다 장학회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저 뒤져보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 박이추를 제한한 자가 있어요. 네네. 제한자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문서를 한번 쭉 뒤져봤더니만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2020년 7월 22일 날 이 문서가 발생을 합니다. 한국방송공사 공제회에서 네, 발생. 뭐 네. 이렇게 쭉 발생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기존에 있던 커피숍에 신간 커피숍을 이용하지 않는 사유 커피가 맛이 없답니다. 이용 패턴은 뭐 테이크아웃이 73%, 뭐 신간컵 개선 연구와 커피 맛이 좀 좋은 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우리 직원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 커피 브랜드가 높은데 59%죠. 네네. 그래서 자주 이용하는데 어디냐 물어봤어요. 네. 스벅입니다. 네. 이기가 14%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전 조사는 잘했어요. 네, 그러면 네, 어떻게 네. 되면 이 좋은 결과가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스벅 뭐 이런 데가 들어오면 되는데 네네. 그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냐 하면 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뭐 사실은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저기 멀리 강릉에 있는 보헤미안 커피라는 거는 약간은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많이 알려지긴 했고 강릉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뭐 간다라고 하는 정도로 알려지긴 했지만 아주 뭐 스타벅스나 이디야나 파스쿠치나 뭐 홀리스나 뭐 아니면 최근에 많이 나온 메가 커피, 컴포즈 커피 뭐 여러 개 많은데 이런 정도로 대중화된 그런 브랜드는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안건 제출자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자, 안건 제출자 차청문 주임위원 황인중 주임위원. 황인중 주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분이 강릉에서 옛날에 그 파업할 때 상당히 뭐 활약을 많이 했던 그런 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맞는데 모든 분 이걸 기억할 겁니다. KBS 이런 코비스가 있잖아요. 네네. 댓글을 뭘 하나 답니다. 그렇죠. 많이 다셨죠. 아니요, 가장 팩트가 있었던 게 네네. 그런 본부 노조 아닙니다. 본부 노조의 확실한 어떤 그래서 예, 이분이 나중에 여기 사무처장 오셔가지고 본부에 사무처 오셔가지고 그러셨군요. 이것을 냅니다. 사실은 네네네.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자본예산 한 7억 정도를 들어가는 돈인데 이거 뭐 자본예산 편성 제출자 차정문 주임위원 황인중 차청문 주임위원 네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차청문 주임위원이란 분이 나중에 이제 어디 계열사 사장을 하죠? 그렇죠. 비즈니스 이게 뭐냐면 사측위원 공제회에도 네네. 사측이 있고 우리 노측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네. 대표위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본 편성 예산안 자본 예산이 뭐냐 하면 네. 비용 예산은 돈을 쓰고 나가는 돈인데 자본 예산은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 가치를 자본 예산은 비용 예산은 그 해의 회계상으로 비용 처리가 네. 되는 예산이고 네, 그렇죠. 자본 예산은 감가상각 잡혀있죠. 기간에 따라서 네, 잡혀있죠. 매년 이제 나눠서 감가상각을 하는 그래서 자본화시키는 거죠. 비용의 어떤 집행을. 네.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혹시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뭐 네. 핸드폰 우리 회사 지급하지만 뭐 더 TV 같은 거 집에 구매하실 때 네. 여러 군데 비교하시지 않으세요? 당연히 인터넷으로 수많은 조사를 하죠. 이른바 고관여 제품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아니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네, 네, 내 네. 돈이면 당연해서 내 돈 내산이면 네, 내 돈 내산이면 네. 저기 뭐 정말 다 뒤져보고 해야 네네.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계약을 하시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경쟁 입찰 같습니까? 수의 같습니까? 7억 원짜리를 수의 계약이 가능해요? KBS에서요? 뭐 예외 규정이 있긴 한데 예외 규정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공제에서 제가 한때 KBS 회계 규정을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더 잘 되네요. 그래서 지난 저희 공제회에 저희들이 이걸 요청을 했어요. 사실 서류를 받아 봐야 얘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기 때문에 KB 노동조합에서는 요거도 다 올려놓을 겁니다.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기들이 뭐 있는데 안 줬는지 없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줄 건 주고 안 줄 게 너무 많았는데 네네. 그 단계에서 봤더니만 여기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자,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 인테리어 공사 업체 및 위탁 운영 업체 선정 방법. 자, 위탁 운영 업체 선정 방법. 보헤미안 로스터즈 바기추 커피 공장의 상표 관리자가 지정한 업체를 선정.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자, 브랜드 사용 계약서 제6조 제1항 1에 의거해서 선정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여러 군데 업체를 자기네들끼리 알아보고 안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이 업체랑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것도 상표 관리자가 지정한 업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은 여기죠. 그냥 바기추 커피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바기추 커피가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바기추 커피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자기가 아는 사람이든 자회사든 계열사든 아니면 자기는 식구든 누구든 지정한 사람이 하도록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까지는 하진 않았고 그냥 네네. 그렇게 이렇게 여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 항목을 그래서 넣은 바기추 거고요. 커피가 직접 한 겁니까? 네, 그래서 지금 바기추 커피가 들어왔는데 아니 우리는 바기추 커피가 뭐가 문제가 있다. 바기추 커피가 맛이 없다. 네, 그런 바기추 얘기 커피가 뭐 무슨 비리가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니에요. 바기추 커피는 훌륭한 커피고요. 네, 맛있는 맞습니다. 커피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상당히 그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많이 있는 네, 고객이라고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스타벅스, 파스코치, 홀리스, 뭐 메가커피 이런 데만큼 이디야 이런 데만큼 대중적이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 정말 포인트 잘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보헤미안 로스터스의 바기추 커피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이 업체가 어떻게 들어왔으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장학회 기금이 7억 즉 저도 장학회 회원입니다. 장학회 회원이 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을 명명백백히 한번 발표하고 싶은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선정을 할 때는 보통 예를 들어서 사전 조사를 해서 예. 뭐 어떤 그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고 예, 뭐 그다음에 그거는 좀 형식상 그쳤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거 외에 수많은 그런 커피 그 넷 프랜차이즈한테 네, 맞습니다. 의향을 물어보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가견적도 받아보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근데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뭐 공제 직원을 뭐 폄하거나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네네. 정말로 우리한테 득이 되고 공제 직원으로서 공제 수익이 많이 남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야 돼요. 아 당연하죠. 발품을 팔고 문서도 많이 보고 많이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최근에 너무 안 좋으니까 공제 직원들하고 저랑 같이 얘기했던 그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여기 5번, 6번 요런 코너에 여기 사실 임대를 받지 않고 직영이기 때문에 베스킨라빈스라든가 이런 걸 넣으면 수익률이 창조한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복지도 돌아간다. 대답은 알아보겠다 중 아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알아는 봤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뭐 수법도 알아봤고 뭐 여기는 직영을 안 해주려고 했다라고 뭐 하는데
안 해주려고 했으면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합니다, 기록이 공식적인 네. 그런 업체들의 어떤 뭐 문서든 아니면 어떤 메일이라든지 이런 네. 거를 통해서 그 업체들이 이러이러한 의향들이 있었고 이러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사업을 진행 하려면. 경과만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 네네네. 경과만 받아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아까 뭐 아, 말씀드렸지만 이거 분명히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는 아니,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확인할 게 아니고 지금의 공제에는 공제 사무국장이 KBS 직원을 파견합니다. 네네. 파견을 하면 관리 감독도 하고 이런 게 잘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일을 이따로 하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투썸 플레이스는 가맹적인 소극적이라고 보고 썼습니다. 소극적은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극적이라고 그냥 멋대로 지가 써놓으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투썸 플레이스가 예를 들어서 보내온 어떤 이메일이든 문서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진척이 쉽지 않겠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근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누군가 예를 들어서 지금 거꾸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걸 추진하는 직원이 자 제가 김모모 씨처럼 무슨 리베이트를 받았다느니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리베이트를 뭐 받은 것을 의심이 된다느니 황당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다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이게 이런 정도의 일이 진행이 될 때 어떤 비위가 있거나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만약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누군가 뭔가를 해먹으려고 작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겠느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주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들이 다 여기 별로 의사 없다. 그냥 지금 멋대로 자기가 써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계약하고 싶은 업체하고 해가지고 계약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스타벅스, 커피비, 풀바셋, 테러로사 등을 배제를 합니다. 이게 뭐 배제를 하고 소규모 중소 브랜드도 배제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제를 하고 투썸플레이스는 과밀 소극적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보헤미안으로 이렇게 맞췄다 그래야 되나요? 보헤미안이 된 거예요. 어쨌거나 보헤미안이 되었는데 그러면 보헤미안이 되었는데 그 7억의 돈이 제대로 쓰였느냐 이걸 봐야 돼 안 봐야 그렇죠. 봐야죠. 되게 내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로 앞으로 새로운 사정이 온다면 네네. 이런 이사회 사무국장이나 네. 이런 자회사장을 보내실 때 네. 정확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가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세요. 네. 가서 정말 호의호식하고 시간만 보내시는 분들 보내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앞으로 이거는 정말 우리 공제회 직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KBS 직원들의 복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공제회가 네. 사실상 거의 파탄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 지금 맞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그럼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파탄 상태로 치닫고 있으면 공제회 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월급 좀 깎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저희들이 매년 적자가 난다 하죠. 우리 장학회 기금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수익이 났겠죠. 어디에선가 네네. 기금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공제 직원들은 얼만큼 장학회에 업무 기여를 하느냐? 이게 업무 분장표를 제가 받았어요. 네네. 한번 보실까요? 공제회 직원 업무 분장 내역 해가지고 장학회 업무 비율이 나오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뭐 80%, 70%, 30%, 뭐 100%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네, 직원 경영관리팀의 직원 한 분은 공제 업무 분장에 장학회 기금 업무를 80% 한답니다. 80%입니다. 두 번째 직원은 이분이 그 공제회 무슨 그 사무국장인가 뭐 그런 겁니까?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원 70%를 한답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네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원 30%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사업팀에서는 한 분이 80%, 네네. 90%, 100%, 70%, 20%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야 돼요. 네. 장학회가 없으면 이 사람들 일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러나 우리가 이 장학회 기금을 예전에 KBS 노동조합에서 수익 사업을 했습니다. 네. 몇 명이 운영했습니까? 아세요? 몇 명이요? 기존에 우리 여직원 한 분과 남자 직원 한 분이 계셨어요. 네. 노동조합 일을 다 하시면서 간사라고 하시죠? 네. 그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결정할 때 KBS의 정규 직원이 이쪽에 공제회로 들어가서 아니요.
이게 2017년도에 네. 업무를 넘기라 그랬습니다. 네네. 업무를 지금 공제로 다 가져간 우리 수익상을 빼어가면서 네. 우리가 그러면 2014년도부터 15, 16 뭐 이렇게 했겠죠? 그때는 노동조합이 직접 예, 하고 직접 있었다는 하고 거죠. 네. 그때 우리가 뭐 평균적으로 여기에 쓴 인건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매년. 네네네. 매년 3천만 원 쓰던 인건비가 자, 이렇게 가면 그러면 얼마 여기 늘겠습니까? 정규 직원이죠, 전부 다. 예, 그렇죠. 지금. 정규 직원이고 이분들의 뭐 인건비가 우리가 아는 정도의 평균 인건비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자, 이렇게 볼 때 이게 몇 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거의? 몇 억이 들어갑니다. 네네. 그리고 요걸 또 단편적으로 재미난 걸 보여드리려면 우리가 지금 자주 이용하는 데가 어딥니까? 편의점 자주 이용하시죠? 네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노동조합에서 성명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네네네. 뭐 물론 이거는 뭐 알고 생긴 이거 네. 왜 방치가 되었냐? 네. 요거는 이제 인건비를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네. 자 보십시오. 우리가 6개월 동안 여기 편의점에 인건비를 얼마를 지급하냐면 3천만 원 지급합니다. 네. 그러면 장학금의 수익은 얼마나 남냐면 200만 원 남습니다. 6개월 동안 저기를 운용해서 200만 원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돼요, 도대체? 그래서 저희들이 꼭 집어서 말하죠. 배보다 배급이 큰 수익 사업. 아니, 차라리 그냥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을 직접, 아니, 아까 박이추 그 문제도 저는 좀 그런데, 네. 아니, 이런 거를 차라리 그 공간을 그냥 임대를 주고 그런 업체한테 임대료를 받아도 이거보다 더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내가 주인이라면 절대 그랬겠어요? 아, 내가 내 건물이라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얘기도 하긴 해야 될 텐데, 이 박이추 커피숍 여기 7억 원 들여까지 인테리어까지 해주고 네. 이렇게 했는데 얼마 벌고 있어요? 나중에 또 해야 되긴 하겠지만요. 정말로 수익이 네. 생각보다 안 납니다. 그 처음에 우리 이 예산을 그 장학계 기금에 수익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네네네. 사측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네. 25억을 수익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매년 16억 정도를 합니다. 그럼 매년 얼마 손 냅니까? 6억 정도 마이너스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5억이 뭐라고요? 25억을 수익을 예상을 하고 장학회를 만든 거예요. 박이추요? 아니면 아니요, 장학회? 전체를 장학회. 놓고, 네. 전체를 놓고. 네.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박이추는 얼마를 했었냐? 네. 연매출을 14억으로 예상을 한 건가요? 아니요, 요거는 아, 기존에 그전에. 예, 기존의 건데. 네. 그래서 이 박이추에서는 운영안을 아, 여기 예. 추정 월 매출 및 수입으로 해갔을 때 연 매출 계 20억 원. 그래서 연간 아. 수익만 해도 7억이 나와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매출액이 20억 원이고 연간 그러니까 수입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익이죠. 예, 다 뭐 제한금 네네네. 제하고 재료 인건비 빼고 연간 이익이 6.4억 원을 발생시키고 그게 네. 이제 다시 장학회로 들어가서 장학회에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 뭐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이분들이.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네. 발의한 거기 두 분이 황인중 그분하고 황인중 짜청문 두 분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제안을 한 거죠. 네. 제안을 했는데 네. 현실은 어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살났죠. 어떻습니까? 정확히 어떻게 반도 못 벌었습니다. 반이 연 들어오긴 3억이니까. 합니까? 그러면? 예? 반이 들어오긴 하나요? 그런데 이걸 또 뒤져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직영한다고. 네네. 직영을 하는데 우리가 아르바이트보다 뭐라 그러죠? 우리 바리스타 분들을 네네. 2명을 쓸지 3명을 쓸지 네.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아, 이게 지금 박이추 커피가 이 공제회의 직영이잖아요. 그죠? 직영입니다. 근데 아까도 여기 나왔는데 왜 굳이 직영을 이렇게 고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네네. 이거 이렇게 해야 자기들이 수익이 많이 난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네. 설득은 되진 않았어요. 설득은 되지 않았고 네. 그때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회의 당시에 제가 2019년 뭐 2020년 요때이기 때문에 제가 없어서 제가 솔직히 그 직영을 하는 게 더 낫다라든지 여기도 보면은 설문조사를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커피숍 매출 수익 현황 검토 사항 해가지고 위탁 운영 가맹점 네. 뭐 이렇게 한 게 있고 자 수익 구조는 매출액의 15% 가맹점은 매출액의 3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찰료 선택 업체 선택 후 위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직접 운영하는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했는데 맞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결론은 안 나와요. 왜? 그 결론은 네. 이거 나온 거죠. 결론은 설문조사에서 검토 그러니까 결과, 검토 결과가 검토 결과가 있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공제회 가맹점주 운영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 지금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빈 풀밭에 테라로사 배제했다라는 이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솔직히 이것도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런 걸 배제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런 걸 내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그렇게 그 관점에 따라 정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관점은. 그래서 어쨌든 네. 이 직영을 했는데 직영을 하면은 직영을 하는 주체가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바리스타를 못 뽑는다고요? 아니 뽑는 게 몇 명을 배치하라고 저는 처음에 되는 줄 알았었어요. 네네. 그 최근에 우리 총무실장한테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아오라 뭐 이렇게 뭐 부탁을 하면서 네네. 총무실장이 나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네. 그 부위원장이 그거 아시냐고. 네. 우리가 사실은 이게 너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올 3월에 이게 좀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박이추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난 답변을 받았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저기 그 CU 편의점도 KBS 공제회가 직영을 하는 건가요? 예, 직영을 하죠. 직영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네네. CU는 뭐 네네. 아시다시피 가맹비 내고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CU는 여기 딱 보시면 매출액 수입이 17억 1천. 총 매출액이 17억 9천. 네. 1억 7,900이죠? 아, 1억 7천이네요. 1억 7,900인데 인건비가 2,900만 원이고 매출 원가가 사실은 1억이 나오고 네네. 임차료가 764만 원. 임차료는 저희 KBS에 내는 건가요? KBS 내는 거죠. 뭐 그거는 뭐 예, 당연히 내야 되는 네네네. 거니까. 하나 그래서 6개월 동안 거기서 수익을 남긴 게 196만 4,741원입니다. 저 인건비가 2,900만 원인데 총 수입액이 196만 원이다. 네. 아니 예를 들어서 반기입니다. 이게 연간이면 이게 금액이 떠오르겠죠? 반기 수익이라고 여기 네, 써 반기 있잖아요. 수익입니다. 반기 네네네.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아니 근데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요즘 편의점에 보면은 무인 편의점도 많이 있고 막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주말에 안 나오셨어요? 주말에 무인입니다. 아 그래요? 무인인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아니 주중에는 인건비가 있는 거는 거기 저기 주중에 매장에 네, 판매하시는 직원이 계시는 거잖아요. 계신 거고. 근데 평일에도 그럼 무인으로 하면 되겠네요. 이게 단가가 세다는 얘기죠. 하여튼 뭐 제가 정확한 여러 가지 내용을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익 계약을 했습니까? 그러면 공사라든 인테리어 비용을 꼼꼼히 밝혀야 돼요, 안 밝혀야 됩니까? 밝혀야죠. 당연히 밝혀야죠. 내가 우리 집에 인테리어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을 새로 놓으면 배관이 얼마큼 들어간다 견적이 나왔으면 아 그런가 그걸 봅니다, 사람들이. 그 이 박이추 커피숍의 공사비 7억 원에 대해서는 네. 직원들 사이에서 진짜 온갖 그 의혹이 분분했던 그런 그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데 네. 다음에 누군가 이사회 사무실 가서 네. 그걸 모든 서류를 다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이게 다 이사회 시켜가지고. 사무하고 관련이 아니 이사회 아니고 거기 공제 사무. 공제 사무. 네네네.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공제. 당연히 네, 명명백백하게 모든 의혹이 다 한 점 의혹이 없을 때까지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하고 이 뭐 선정 문제가 과정. 있다라면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박이추 내역서를 한번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아, 네네. 달라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얼마나 재밌게 그 견적서를 넣냐면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비교 견적이라든가 아니, 이런 거면 보통 수의계약이라고 하면은 정말 대안이 없는 게 너무나 봐도 누가 봐도 확실하거나 아니면은 KBS의 계열사라서 예를 들어서 KBS하고의 업무 협조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다거나 아니면은 KBS의 비밀을 유지하거나 여러 가지 정말 그 저 회계 기준에서 정한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수의 계약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수의 계약을 한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검토 결과 네네네. 공제회는 가맹점주 운영 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뭐 읽으셨듯이 네네. 뭐라 그랬습니까? 네. 보헤미안에 이렇게 해야 된다. 계약만 네, 체결. 네. 보헤미안은 가맹점 개설하지 않아 브랜드 계약만 체결.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운영안을.
그리고 예, 그 내용을 한번 예, 보시죠. 예. 내용 자, 얘기하셨습니다. 인테리어 및 시설 투자금이 총 7억입니다. 네. 7억에 인테리어가 4억 6천, 집기류가 1억 7천, 예비비가 뭐 근데 여기서 예. 이게 이 문서가 네. 사실은 궁사 국내 커피숍 운영 안으로 해가지고 박이추하고 계약도 하기 전이잖아요, 이게요. 계약하기 전에 요거를 만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계약하기 전에 인테리어 및 시설 투자액이 7억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진짜 7억이 정확히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네. 이게 조금 전에 저희들이 요청 자료라고 표현했죠. 이렇게 보면 뭐냐면 네. 저희들은 공사를 하면 내역이 나오고 시방서가 나오고 준공도서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정말 자재가 얼마 됐고 정산 자료를 해요. 네. 뭐 견적에는 들어갔지만 실제로 쓰지 않았거나 견적에는 100m를 냈지만 70m만 썼다. 그러면 정산을 합니다. 네. 지금 요청 내역에는 준공도서를 달라 그랬어요. 인테리어 공사 준공도서 일식. 네. 그죠? 네. 하지만 제출 내역에는 없습니다. 왜 안 내요? 없답니다. 이게 나 그래서 그게 진짜 어떻게 없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없는지 네.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 있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니, 다 그러니까 뒤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행위가 사실은 이 보헤미아 커피숍의 어떤 추진 과정이나 그 인테리어 공사비 집행 내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더 이제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게요. 그럼요. 투명하게 모든 자료를 다 내놓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에요? 이게 KBS의 경쟁력과 아니, 관련된 이런 이 겁니다. 비밀이 새나가면은 KBS의 핵심 무슨 지적 자산이 유출이 되기나 합니까? 제가 생각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진짜 없을 수 있어요. 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아니 진짜 없다면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네네. 거기에 계신 분들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만약 그러면은 정말 일을 못하거나 이런 종류의 일을 네. 해본 적도 없고 네. 이런 어떤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문서들을 챙겨둬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지식도 안 되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비교를 한 걸 하죠. 항상 같은 업무를 하는데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네네. 이 공제에서 이것만 한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한번 했어요. 뭐냐면 아이파크 요즘 우리 주차랑 네네네. 바뀌었죠. 네. 그쪽에서는 나름 아이파크 그 주차 시스템에서는 좀 선두적인 회사입니다. 네네. 여러 군데 많고. 그렇죠. 박이춘 뭐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모든 걸 할 때. 준공 도서를 중공도서뿐만 해서 제일 네. 처음에 견적서, 시방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서, 준공 도면, 그다음에 견적서, 개선공사 견적서, 내역서 이렇게 보시면 네. 이게 보이시죠? 그렇죠. 보이시죠 이거? 그렇죠. 이렇게 아니 그리고 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파크라는 회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사실은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게 기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 서류인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두께로 만들어 옵니다. 근데 회사 돈을 7억 원을 썼는데 지금 제가 있는 자료가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역서도 요만큼인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네네. 이거 뒤에 사진. 네. 뭐 설계도 같은 거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설계도가 대부분 아니고 그냥 사진 찍고 네. 픽처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면 아니 정말 이게 저는 이거를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아니 우리 집 인테리어 공사도 이거보단 더 자세하게 했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또 정말 견적서를 낼 때 보통은 몇 개 들어가고 몇 메타 들어가고 네, 케이블이 네. 들어가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식? 단위가 음. 개수 메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식으로 해버립니다. 일식이라면 뭐냐면 네. 이거 하는데 통째서 하나. 아 그렇게 네. 그렇게 해버리면 정산하기도 힘들어져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어떤 것은 뭐 메타도 한 것도 있지만 네. 보통 식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야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견적을 받고 야 그러면 비교 견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업무에 관해서 우리 또 손성호 부위원장님이 또 빠삭하신 분 아닌가요? 네, 이런 거는 뭐 맨날 하던 일이야.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이게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네.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것도 아무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없이 네. 돈 달라는데 다 4억 5천이 나가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정말 우리 정말 TV한테 컴퓨터한테만 사도 다 뒤져보고 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누군가 안에서 들어가 봐야 보이지 밖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박이추 커피숍의 어떤 사업 추진 과정이나 그 이후에 이제 이 인테리어 비용 집행 내역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수많은 의혹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김희철 경영진이 모든 의혹을 해소할 만큼 저 확실하게 어떤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김희철이 여기서 쫓겨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실 네네. 이 돈의 크고 작음에 떠나서 돈의 쓰임 이 부분으로 해서 우리 조합원뿐만이 아니고 직원, 캠 근로자의 모든 장학의 기금이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정확한 거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네. 박이추 커피숍이 강릉에 본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릉 외에 박이추 커피숍이 이렇게 이 프랜차이즈로 존재하는 데가 KBS하고 MBC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언뜻 들었는데, 제가 확인은 하진 않았지만 저도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MBC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범죄의 예. 성지. 네네네. KBS도 뭐 성지라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박이추가 사실은 이제 강릉에서 시작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얻은 곳인데, 네.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 중에 강릉과 연계된 분들이 꽤 많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제가 사실은 뭐 카더라 뭐 이런 거보다 음모론보다는 네. 그냥 있었던 일만 그렇죠. 알려드리면 여기 조심스러운 이거 얘기죠. 조심스러운 네, 얘기 때문에 네. 여기 요분이 누구 그냥 이거 제안하신 분. 네, 강릉에 오신 분이 제안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분이 당시에 이제 그 예. 이후에 공사 한참 할 때 뭐 경영진에 있던 분 중에도 강릉하고 뭐 연계됐던 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나요? 근데 그게 강원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강릉은 네, 아닌 것 그러시군요. 같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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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렇군요. 조심스럽고요. 네, 우리가 저기 정확하지 않은 얘기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뭐 이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네, 강원입니다. 네. 강원도. 아, 강릉이 아니고 네, 강원도라서 네, 네, 네. 제가 조금 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네. 보시면 볼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지나간 얘기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쓰기 때문에 만족도 높을 겁니다. 그러면 회의실은 누가 만들어줘야죠? KBS가 만들어야죠. 근데 우리 장학기금으로 인테비를 써서 회의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장학기금, 저 회의실을 쓰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회의실을 공사를 장학기금이 했으면 네. 물론 저 공간의 소유주는 KBS일 텐데 맞습니다. 저 인테리어는 또 장학기금이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 회의실을 쓰면은 예를 들어서 전체 저 공간의 사용료의 전부를 예를 들어서 내지는 않더라도 그 편익에 대해서 직원들이 장학기금의 일부를 뭐 돈을 낼 수도 있겠네요. 뭐 1,000원, 2,000원이라도. 그렇지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걸로 알고 그런 건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럼 장학기금은 뭐예요? 왜 아니, 장학금이 올 초에 저희들 이걸 네. 문제를 삼으니 네. 사측에서 어떤 대안을 비슷한 걸 제시한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정리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네. 그 기존에 있었던 뭐 누적됐던 분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저 회의실을 만든 게 박이추 커피숍의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네네 맞습니다. 그 박이추 커피숍의 매출이 올라가면은 장학회의 수입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학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논리가 적용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여기 우리 장학회 검토 배경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테이크아웃이 어떻게 됩니까? 테이크아웃이 73%입니다. 설문조사 시부터 여기에 인터넷을 많이 때려 넣는다고 많이 온다가 아니고 우리 네. 직원들은 보통 뭐 테이크아웃 73% 이상 하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여기 약국 자리와 여기 도서관 자리였죠. 도서관 자리들 다 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익이 그때 있었던 만큼 이상으로 나야 되는데 났냐? 안 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그때 공제사무이사국장이 왜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이추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지금에 있는 회의실은 회사에서 필요하다면 회의실을 별도로 회사에서 만들면 되고 여기에 지금 만들었던 공간에다가 장학회를 위해서 수익 사업을 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이 장학회가 적자가 덜 메꿔지겠죠. 아, 그리고 장학회든 회사든 공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저 회의실을 사용하는 게 대부분, 물론 거기서 박이축 커피를 먹으면서 회의를 하기도 하겠지만은 네, 맞습니다. 일단 회의실 공간을 사용하는 주체가 KBS 직원들이 대부분이라면은 KBS가 부담하는 게 맞죠, 그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결정을 잘못했는 걸 어떻게 지금 사측에서 뭐 어떤 답을 주고 어떤 식으로 네. 오늘 모니터를 줄지는 결론이 나면 다시 한 번 더. 하여튼 이런 사업의 추진 과정 전반에서 예.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김희철 체제에서 이런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투명성이라고는 1도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장학회 아니면 뭐 박이축 이 문제뿐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예를 들어서 특파원들이 어떤 이런저런 비리가 있었다더라. 그래가지고 몇몇 특파원들이 소환을 당하고 징계도 받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정말 거기에 그 문제에 걸맞는 어떤 적합한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도 모르겠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거 말고도 지금까지 KBS에서 벌어진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김희철이 웬만한 어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작에 석고대죄하고 직원들한테 내가 잘못됐다 하고 국민들한테 내가 잘못됐다 하고 군말 없이 사퇴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나가지 않은 이유가 뭘까? 저 인간이 아무리 저렇게 어떤 기본이 안 된 인간이라 하더라도 왜 안 나갈까를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은 한편으로 이해가 가기도 해요. 하루라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하루라도 저 자리를 부여잡고 나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정말 어떻게 초조사를 같은 멘트를 정확히 다 찍으시면 제가 옆에서 주임새밖에 못 넣어요. 사실 너무 논평을 확실하게 해버리시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이거는 진즉에 직원들하고 네네. 털고 왔어야 하는 부분인데 계속 의혹이 있다면 털고 왔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이뿐만 아니고 사실 저희들 징계를 받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2차 폭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예 다른 거 설명드리지 않고 성평등 센터에 신고를 했더니 거기 센터장 그쪽에 장이 네. 예전 얘기예요. 네네네. 뭐 꼭 집으면 또 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성평등 불가할 게 아니고 사기에 가깝다. 왜냐하면 여성을 희롱을 했는데 거짓말을 쳐서 희롱을 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희롱은 뒤에 있는 거라고. 참 애잔하네요. 이게 어떻게 말이 맞는 건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정말 아니 그분이 네. 그렇게 전화를 해서 따졌습니다. 우리 네, 위원장한테 네, 직접. 네. 이거는 사기 사건 뭐 사기력 같은 얘기지 네, 성희롱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전달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옆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옆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위원장이 또 역정을 네. 내면서 이런 얘기를 들고 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렇게 해서 거짓말로 인한 뭐 여성분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 거짓말을 먼저 했기 때문에 네. 이건 성희롱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저보다 법을 많이 아시는 분이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사기가 맞는 건지 이게 뭐 성평등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 사실은 그동안 양승동 김의철 체제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중에 사실은 이상하게 그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들 가운데서 이 성희롱이나 뭐 성추행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 분들이 몇몇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과연 그 문제의 심각성에 걸맞게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그런 의혹도 지금 적지 않습니다. 사실요. 그죠? 그렇죠. 사실 뭐 자꾸 그 가해자를 얘기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네네. 그 가해자들이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지금 네. 더 좋은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뭐 지역에 있다가 본인들이 오고 싶었던 본사로 올라오고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그 상과 벌이 경계가 너무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다시 한번 사실 뭐 인사를 하는 행위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요즘에 얼마 전에 이사회 사무국장이라는 자가 황당한 짓을 많이 했죠.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 관련된 문서를 보내오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남영진 이사장이 아직 해임되기 전이어서 이사회 사무국이 방송통신위원회든 남영진 이사장이든 그런 분의 업무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때 한다는 짓거리가 문서를 안 받겠다고 땡깡을 부리면서 남영진 이사장이 연락이 안 되는지 온갖 헛소리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웃기는 게 남영진 이사장이 8월 14일인가 해임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8월 22일인가요?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KBS 이사회 사무국에서 갑자기 보도자료를 냅니다. 무슨 보도자료를 냈느냐? 남영진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에 대해서 해임 무효 청구 소송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된 게 잘못됐다.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거 미친 짓이에요. 왜냐? 8월 22일이면은 이미 남영진은 해임된 난 다음이에요. 남영진은 KBS 이사회 사무국과 1도 관계가 없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KBS 이사회 사무국이 남영진을 대신해서 보도자료를 냅니까? 그건 월권이나 뭐 이거 아닌가요, 이거? 월권도 아니고 KBS의 어떤 직무를 특정한 사인을 위해서 사용한 사유화잖아요, 이건요. 사유화가 맞겠네요. 그런데 그 이사회 사무국장을 한 인간이, 이사회 사무국장이라는 인간이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아, 제가 그분을 잘 모릅니다, 예전에. 자, 2020년에 KBS ETV가 조건부 제어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KBS 농협에서 굉장히 힘들다. 자, 이사회 사무국장을 한 사람이 그 당시에 뭐였는지 아십니까? 대협력국장이었잖아요. 대협력국장을 하다가 대협력국장이 뭐 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제어가 심사 주간부서장이에요. 맞습니다. 자, 대허가 심사 주간부서장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방통위에서 내라고 하는 서류를 정확히 내지 않아서 그래서 감점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100%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나온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이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KBS ETV가 조건부 제어를 받았어요. 그런데 조건부 제어를 받은 다음에 이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지금 자리로 간 겁니다. 충주 방송국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전을 했네요. 아까 우리 영전까지는 아니에요. 테크니컬하게 말하자면 영전은 아닙니다. 네. 충주 방송국장은 본사 관점에서는 부장급이니까 영전은 아니지만은 이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금이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희철 양승동 체제가 완전히 공과사가 무너졌다. 이게 모든 것이 다 민노총에서 자기들끼리 뭐 했는지 그것 때문에 한 건지 모르겠지만 민노총 출신 간부들이 다 해먹으면서 완전히 공과사가 무너지고 이렇게 회사에 엄청난 이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데미지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지역으로 자기 고향으로 금이환영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분들은 양심 없고 후배들 뭐 생각보다 내가 자기 영달 이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정말 우리 후배를 생각하고 정말 고용안전 협약을 맺고 싶었고 글로 썼던 것처럼 우리 직원들을 후배들 특히 자기들이 아끼는 후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했다면 절대 며칠 전에 있었던 고용안전 협약에서 맺었던 그런 비겁함은 보이지 말았었어야 됩니다. 자, 한 1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 하나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장두희 위원하고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리틀보이와 팬맨 그리고 에놀라 게이라는 걸 소개해드린 데가 있습니다. 요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보시면 다 아실 건데요. 자, KBS의 독립을 앞당길 에놀라 게이가 지금 날라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김희철 사장의 해임안이 오늘 아침에 상정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어떻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이 상정이 금요일 날 됐어야 되는데 네. 조금 뭐 기술적인 문제가 좀 여러 가지 어떤 그 정확하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뭐, 네, 월요일 날 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뭐 이사분들께 지금에서 조금 전에 한 분 이사도 들어가셨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희철의 이제 6층 점거 사태는 곧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네. 합법적으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김희철이 6층을 점거하고 있는 거는 여전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희철뿐이 아니라 사실은 김희철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김희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일당들이 지금까지 KBS를 망친 게 한두 건이 아니고 그 김희철과 그 일당들이 지금 9시 뉴스, 주진우, 최경영, 더 라이브 이런 데에서 지금 KBS를 망치는 일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자리 욕심에 경거망동하고 이러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투위에서 예. 오늘 아침에 성명을 게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부위원장님이 한번 좀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벌써부터 자리 욕심에 경고망동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새 이사장이 선임되고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선임되고 이사회가 재편되면서 이 지긋지긋한 김희철 양승동 체제의 종말이 머지않았음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KBS를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 세력은 뉴스9, 주진우, 최경영 그리고 더 라이브 등의 선동방송을 매일 이어가면서 자신들의 가오를 1도 인정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하기야 강규영, 고대영 전 이사 사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조차 사과는커녕 한마디 유감 표명도 없었던 자들이니 뭔가 기대를 한다는 것조차 나이브한 현실 인식일지도 모른다. 그렇다. 그동안 KBS를 좌지우지하고 농단해온 민노총 세력은 굳건하다. 혹여 경영진이 바뀌더라도 KBS를 쉽게 그들의 손아귀에서 내주지 않기 위해 가진 발악을 다 할 것이다. 수신도 분리징수로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몰려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 믿고 또 언젠가 정치 지형이 변하기만 하면 또다시 운동권 정부의 기대, 예의 그 조폭과 같은 근성을 드러내며 누군가의 권리와 인격을 말살하려 들 것이다. 그게 두려워 민노총의 잘못을 지적하기를 두려워하는 직원이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자, 여기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중한 시국에 아직 김희철이 멀쩡히 본관 6층을 점거하고 있는 마당에 벌써부터 누군가는 KBS의 차기 사장이 내정됐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누군가가 부사장이니 누군가가 본부장이니 하는 썰까지 돌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는 민노총 출신 간부들이 더 적극적으로 흘리는 썰이 있기도 하다. 장차 사장 선임 국면이 도래했을 때 방송 장악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이 파다하다. 민노총 세력의 목적은 민노총 세력이 한 짓은 항상 권력 장악 또는 상대방의 권력 무력화였으니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한심한 것은 권력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마치 자신이 KBS의 다음 사장이 될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자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짓인가? 새 공투위는 이렇게 권력을 참칭하며 들이대는 모든 세력들에게 단호하게 경고한다. 우리가 그런 정치꾼들이 KBS를 홀라당 먹는 것을 구경이나 하려고 지금까지 민노총과 이리 싸웠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누구든 앞으로 KBS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언론의 독립, 공영방송의 객관성, 균형성, 중립성에 기반한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세우려는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능력이나 의지도 보여준 것이 없으면서 그저 권력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KBS를 먹겠다는 생각이라면 이참에 그만두기 바란다. 우리는 2008년의 방송장악도 2018년의 방송장악도 절대 용인할 생각이 없다. 또다시 KBS를 그따위로 먹겠다는 자들과 끝장 투쟁을 벌일 것이다. 아무런 철학도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인간들이 조직을 농단한 결말이 바로 민노총 세력이 말아먹은 오늘의 KBS가 아니겠는가. 우린 이런 비극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어줍잖게 KBS를 먹겠다고 나서는 자들, 근처에서 얼쩡대는 KBS인들이 혹여 있다면 역시 우리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기 바란다. KBS를 접수하겠다는 세력과 부안해동하는 자들은 앞으로 민노총 세력과 똑같은 암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민노총 세력과 싸웠던 것과 똑같이 그들과 싸울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영방송의 독립이라는 신념도 없으면서 권력이 나눠주는 떡고물이나 먹겠다는 자들은 오늘부터 KBS인의 적임을 선언한다. 자, 2023년 8월 28일 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 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 자, 어떻습니까, 우리 부위원장님? 이게 맞는 말이죠. 정말로 지금 뭐 불나라든가 뭐 이상한 곳에서 네. 뭐 어디 출신 뭐 사장, 어디 출신 부사장, 어디 출신 본부장 이런 얘기가 도는데 이것은 정말로 답답한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아직 싸움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네네. 정말 우리는 KBS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고 범죄함 싸운 게 아니고 정말 국민을 바라보고 정말 KBS가 다시 사랑받을 수 있게끔 정확하게 사실만을 보도하고 양쪽 보도를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아니겠습니까? 자, 저희가 무슨 저희 직원들한테 민노총을 탈퇴하라느니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그런데 자, 오늘 크랙님께서 뭐 보내주신 댓글은 이렇게 나옵니다. 민노총 가입 KBS 직원들, 민노총 탈퇴하세요. 당신의 민노총 가입비가 민노총 창원 간첩단 활동비로 안 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초록바람님은 순순히 물러날 민노총이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자, 민노총 꼼수에 다시는 말려들지 마세요. 자, 저희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KBS를 망친 민노총 세력들이 멀쩡히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 민노총 세력과 더 이제 근본적인 싸움을 치러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자리나 탐하면서 여기저기 줄이나 대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 제발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럴 때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언론의 독립, 공영방송의 공정성, 이거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님? 맞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KBS가 살아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개인적인 욕심들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렇게 해야 KBS가 살고 우리 후배들이 살고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줄이나 대서 자리나 차지하고 어떻게 뭐 이득이나 취하겠다고 하는 인간들은 지금까지 KBS를 망친 민노총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저희 그런 인간들하고도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그렇죠. 위원장님? 저희들의 목적은 순수합니다. KBS가 바로 서고 KBS가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서고 다시 사랑받는 KBS가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저희의 이런 다짐과 함께 자, 오늘 방송도 마무리하고요. 자, 이번 주 수요일에는 공투위 저희 KBS 방송인 연합회 쪽에서 일하시면서 그 KBS 월드 그 국제방송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영기 PD가 나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KBS 콘텐츠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KBS 콘텐츠가 왜 망가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분석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부위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